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 독특한 장사의 기술, 거래의 기술, 비즈니스의 기술로서 그야말로 역사적 위협을 달성한 그야말로 이 민족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 그 삼한 통일의 위협을 이룬 고려의 태조왕건, 이 태조왕건의 그 비즈니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 우리 민족은 지금 현대에도 분단국가죠. 역사적으로는 삼한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여러 나라가 할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는 700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를 이루었었고, 그 전에도 이제 북방에 고구려나 부여 같은 나라들이 있고, 이 남쪽에는 마한, 진안, 변한, 이제 이런 나라들이 할거하고 있었죠.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쪼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원의 동쪽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 동이족, 이 한반도 근방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문명적, 문화적 그런 공통의 뿌리, 그런 것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삼국 통일은 신라가 그 외세였었던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한을 통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나중에 나당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당나라를 몰아내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같은 동족을 쳐가지고서 이제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찜찜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 뒤에 이 통일신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도적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후고구려, 이제 태봉, 고려로 이어지는 이제 그 나라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 그 다음에 마지막 통일신라의 그 남은 세력들, 이게 이제 후삼국의 그러한 구도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이 후삼국의 그 삼한을 통일한 인물이 바로 그 고려의 창업군주 태조왕건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중국은 이 한반도 상황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중국에는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서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개판의 그런 혼란 상황이었죠. 한반도를, 이 삼한을 신경 쓰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 혼란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북방에 강성한 떠오르는 세력이었던 그 요나라한테 연운 16주 땅을 떼다 바치면서 팔아가지고서 자기네를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매국노가 있을 정도로 당시의 중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방의 강호였었던 발해도 당시에는 그야말로 멸망 초일기에 들어간 이제 그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시기였죠. 그야말로 이 삼한의 문제는 외부의 영향이 없이 오로지 이 삼한의 국가들이 링 안에 올라가지고서 그야말로 각자의 기량으로 진검승부를 겨루는 이제 그런 판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정말 걸출한 영웅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궁예라든지 견훤이라든지 왕건,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후고구려, 그 태봉의 이제 왕이었던 그 궁예, 이 궁예는 이제 신라의 그 왕족 태생으로 세달사라고 하는 절의 승려 출신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칠장사에서 수련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제 그러다가 그 도적의 괴수였었던 기원, 양길, 이제 이런 세력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고 자기가 이제 철원을 점령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신라에 버림받은 그 왕족 태생이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 세달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그 승려 출신의 그 궁예가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그 상주의 도적이었던 아자개의 집 나간 아들이었죠. 그 집 나간 아들이 서라벌로 가서 그 스스로의 그 강한 무용을 가지고서 군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도적들이 전국에 창궐하니까는 그 진성 여왕이
이 견훤을 서남의 군관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훤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 마음 맞는 세력들하고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 서남 지역을 곳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후백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예만큼 그렇게 아예 맨주먹으로 일어선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의 그런 무용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이제 군관에서 하급 군관에서부터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된 그런 또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왕건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그 송악의 아주 강력한 송악에서 제일 가는 그 호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예성강 포구에서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이 해상 무역을 하던 그런 해상 세력의 강력한 호족의 자제로 태어난 것이죠. 그 왕건의 가문들은 그야말로 그 송악의 폐서 지역의 호족들하고는 끈끈한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바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궁예한테 귀순을 하고도 그 바탕을 가지고서 그 궁예 폭정에 대한 그 역성혁명의 지도자로 그 명망으로 이제 지도자로 얼굴마담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궁예의 그 나라를 낼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왕건은 그 궁예라든지 견훤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건이 태조 왕건이 궁예나 견훤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더 우리가 배워볼 덕목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 그 덕목이 무엇이냐? 단순히 왕건이 최후의 승자이기 때문에 고려의 창업 군주 태조 왕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건에게서 배울 덕목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건의 우리나라 역사상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그러한 비즈니스 기술, 그 비즈니스 기술로서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한 그 왕건의 비즈니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왕건이 그 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왕건의 이 비즈니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건의 비즈니스 기술, 저는 이 왕건의 비즈니스 기술을 보면은 마치 그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의 그 유명한 거래 기술, The Art of Deal,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거래 기술로서, 이 비즈니스의 기술로서,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오른 이 딜, 그 거래 기술로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래의 양자가 그 상호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혜택을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말 그대로 tit for tat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할수록 이 자유무역을 하면 할수록 이 거래를 하면 할수록 그 유명한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할수록 서로의 더 이익이 커지고 없던 효율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래를 안 하는 인간보다 거래를 하면 할수록 없던 효율성과 없던 이익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래의 기술, 비즈니스의 기술인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기술을 바로 그 고려의 태조 왕건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그 DNA에 그 송악의 그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그 예성강 폭구의 국제무역을 하던 그 송상, 그 송악의 해상무역 세력의 그 DNA, 그 천부적인 비즈니스 기술의 DNA가 이 태조 왕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사만통일이라고 하는 그 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조 왕건이 먼저 그 궁예가 이제 철원을 점령하고 나서 이 송악으로 쳐들어오니까는 이 왕건이 싸우지 않고 이 송악성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그 경제권하고 군사력하고 행정 권력을 통째로 궁예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무엇을 거래로 받았습니까? 그 자신의 그 세력을 존속시키면서 자기네들의 그 송악의 호족들, 그 폐서의 호족들이 세력을 존속시키고 그 궁예 밑에서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궁예의 뒤통수를 쳐가지고서 역성혁명으로 궁예의 세력을 낼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건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고려를 창업하고 나서 이 사만을 통일하는 과정도 이 그야말로 비즈니스 기술의 연속이었죠. 이 왕건이 사만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가장 처음에 했던 것,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전쟁하는 지역의 호족들을 비즈니스로 구워 삼는 것이었죠. 그 지역에 있는 그 호족들의 그 경제력과 군사력, 그 행정 권력, 이러한 모든 혜택들을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누리게 해줄 테니까, 전부 다 보장을 해줄 테니까는 대신에 견훤왕후하고 싸우는데 힘을 보태라. 그 전쟁에 힘을 보태라. 이렇게 비즈니스의 기술로 딜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혼인을 맺는 것이죠. 그렇게 이 왕건이 무려 29명의 그 부인들을 두면서 그 전국에 그야말로 각지에 있는 호족들하고 전부 다 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궁예나 견훤은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서 윽박지르고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왕건은 그냥 사위가 돼 가지고서 아예 그냥 사위가 돼 가지고서 같은 한 지분 가족이 돼 가지고서 게다가 자기네들의 그 권력과 경제력과 이런 것을 전부 다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는 이 호족들이 누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 왕건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왕건을 찍었어. 낙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예나 견훤은 이러한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그야말로 양아치, 왕건하고 같이 공동의적으로 물리쳐야 할 그런 상대로 기꺼이 호족들이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싸우는 것이죠. 왕건은 이 비즈니스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호족들을 구워 삶아 가지고서 점점 세력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이 왕건은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서 그 견훤한테 박살이 나서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도 초죽음의 직전까지 그 죽음의 궁지에 몰린 적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수없이 많은 패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그 사만의 통일에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만의 통일에 점점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비즈니스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기술로 전국에 있는 호족들이 점점 더 이 왕건에게 달라붙고 왕건에게 귀순하게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왕건이 최고다. 저 포악한, 저 양아치 같은 견훤하고는 거래를 못하겠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제껴버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려면은 왕건 같은 인물하고 같이 거래를 해야지 하면서 전부 다 이 왕건에게 붙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견훤왕도 이 왕건하고 서로 팍 터지게 그냥 피 터지게 싸우던 이 견훤왕도 자기의 아들한테 뒤통수를 맞고서 그 금산사에 유폐됐을 때 누구한테 망명했습니까? 누구한테 귀순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견훤왕이 자기의 아들한테 유폐되니까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바로 자기하고 팍 터지게 싸우던 그 왕건한테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왕건한테. 정말 기가 막히죠. 이 견훤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왕건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그 이용 가치가 있다면은 왼수하고도 거래를 한다. 딜을 한다. 이 왕건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견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용 가치를 가지고서 패를 가지고서 자기가 얼굴마담으로 나서면은 이 후백제를 평정하는데, 이 사만을 통일하는데 아무래도 이용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견훤왕은 그것을 알고서 왕건한테 귀순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왼수 같았던 견훤왕도 왕건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 신라는 어떻습니까? 그 신라, 그 천년신라, 그 천년신라의 사직을 가지고서 그 경순왕이 통째로 신라를 그냥 통째로 갖다가 그 천년신라를 왕건한테 그냥 갖다 바쳤죠. 그 자기의 그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과 그 지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다가 왕건하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냥 천년신라를 갖다가 거래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귀족으로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딜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 왕건의 그 사만 통일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왕건의 비즈니스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만의 모든 세력이 왕건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것이죠. 왕건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장 허브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왕건이 그 모든 일체의 그 비즈니스 혜택의 정점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 그 창업군주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될 수 있었던 그 비즈니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려 태조 왕건의 그 비즈니스 기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남의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그러한 관계를 끌어모아 가지고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싶으시다면은 이 고려 태조 왕건의 그 비즈니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워봅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